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의 다우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빠지는 바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다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 얘기 짧게 해드리고요.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에그플레이션 수혜주 분석이랑 전망인데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대략 10년 전쯤이거든요. 그래서 뭐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전 거는 뭐 감이 안 오실 테니까 10년 전 것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어떻게 과거에 생겼었고 과거와 현재 차이가 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과거와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는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수는 크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니까 걱정들 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아무리 많이 해도 지수가 덜 빠지거나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수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조금이라도 덜 빠지거나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는 그냥 뭐 핵심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요거 짧게 들으시고 바로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테마주 잘 해서 수익 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에그플레이션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이 있으니까 잘 배워두시면 살아가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광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부터 좀 먼저 해드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수익 많이 났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금요일날 저녁 방송 보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왜 파냐고. 방송 처음에 할 때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왜 파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급락했지만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날라갔겠죠.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라이브에는 뭐 JC케미칼 들고 있는 거 상한가 같고 샘피 오늘 상한가 언제에서 다 팔았는데 상한가 같고 단톡방 거 중에서는 뭐 팜스토리나 대상홀딩스 우선주 상한가 같고 뭐 아무튼 괜찮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오늘 쭉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자, 그럼 일단 지수는 이제 오늘 왜 우리나라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자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락을 했죠. 굉장히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그냥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그죠? 여기에서 치고 올라오면은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안 올라오고 옆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스닥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주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잘 안 나오는 거다, 그쵸? 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옆으로 돌리다가 뭐라고 나와요? 미국이 우선 이제 빅스텝을 한다. 금요일에 얘기 드렸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5월달에 0.5% 할 거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증시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하락을 하고 금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스닥 지수가 빠진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다우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다우 지수는 3% 가까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악재인 척 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미국이 5월달에 0.5%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또 흔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로 이제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그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을 조금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일본 증시 1.9% 빠졌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진 거예요. 일본 1.9, 중국은 3% 넘게 신저가 내고 있습니다. 5% 급락으로 마감했어요. 중국이 마이너스 5%라니까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나마 저기지.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랑 굉장히 친했지 않습니까? 친한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중국이랑 가까웠어요. 아무튼 계속 가까웠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 진짜. 여기 마이너스 5% 신저가 났어요.
항생지수 여기 당연히 안 좋겠죠. 홍콩 H지수. 그 다음에 대만 있죠. 대만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 2.3% 빠지면서 전저점을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깼어요. 이해가세요? 여기를 깨면서 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 전저점을 안 깼어요. 대만이나 저기 어디에요? 그 중국은 이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고 있다고. 아직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 갈 때 못 갔잖아요. 네, 그 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 키 맞추기가 아니라 하향 키 맞추기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우리가 테마주 할 때 선발주자, 후발주자 공략하죠. 선발주자 먼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를 수익 내면 더 좋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상향 키 맞추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이 하나 급등을 하면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 동생들이 연달아서 급등하면서 이제 그 선발주자랑 키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키 맞추기인데 이 지수는 지금 하향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올라간 것도 사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수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조금이라도 덜 빠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3번 찍어주시고요. 맞죠? 그죠? 기분 나쁘게 안 들리시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나 안 급락하나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푹 주무시라고요.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었는데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7년 전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가 처음으로 7년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랑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나오길 바랬는데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했었어요. 제로금리로 가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요. 2015년 16년 사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어요. 그 전에 구덩이 팠죠. 금리 인상 이제 한다고. 금리 인상 했다고 구덩이 한번 더 파고 갔어요. 첫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전에 구덩이를 팠고 반등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구덩이 판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한번 깼다가 금리 인상 전 반등 나왔다가 금리 인상 후 한번 또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W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금리 인상 전, 후 이거라니까요. 여기.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더 심하게 누르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라니까요. 이게 기준선이고 금리 인상 전, 후 그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 인상 전, 반등, 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되잖아요. 2015년 16년 어떻게 했냐면 금리 인상 전의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 개 있겠지만 손실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지만 뭐 맞겠죠. 그러나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저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한 게 여기였거든요. 12월 달 여기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 구덩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바로 급락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크게 보면 쌍바닥이죠. 근데 쌍바닥인데 전저점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신혼 때 저도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혼 때 신혼만 아니었으면 진짜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신혼 때 제 차를 결혼하기 직전이었구나. 와이프가 잠깐 끌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대요. 뭐가? 차를 긁었대요. 얼마나 긁었는데 살짝 긁었대요. 그래 뭐 안 다쳤냐? 안 다쳤대요. 차만 살짝 긁혔대요. 알았다. 그냥 조심해서 와라. 네. 차를 갖고 왔는데
왼쪽 어딜 긁었냐 그랬더니 왼쪽 문짝 있는 데를 이제 운전석 문짝 있는 데 긁었다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살짝 지수 전저점을 깼다 이거예요. 근데 차를 봤거든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왼쪽 차 페인트가 문짝에 페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자분들은 그래. 여자분들은 살짝 긁었다고 했는데 남자들이 보기엔 페인트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차를 문댔어 그냥. 차를 완전히 완전히 문댄 거예요 그냥. 네? 뭐가 살짝 긁혀 문짝을 갈아야 될 정도로 차에 페인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를 왜 했냐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초점을 살짝 건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별로 아닌가 보다 싶죠. 막상 겪으면 미칠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막상 겪으면 되게 힘들다니까 이거. 네. 살짝 건드려 가는 거예요. 살짝. 네? 얼마나 긁었어? 조금 봤더니 페인트가 하나도 안 남아요. 네? 그렇다고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죠? 네.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혼 직전이었는데 승질을 어떻게 해요? 장가는 가야지. 그래서 참았어요. 남자들이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차거든요. 그죠? 네.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랬다고요.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어요. 이때 그러면 멀쩡하던 증시가 왜 급락했냐?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앞으로 금리를 빨리 올릴까봐 그때 그래서 막 구덩이 파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현재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앞에서 금리 인상전에 부동이 파놓고 금리 인상으로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떨어져요? 앞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까봐 불안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저점 근처. 전저점을 여기를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 쪽에 투자를 했거나 이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도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살짝 깬다. 그럼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비관론자들은 입에 개거품을 물 거고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거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죠. 나스닥 지수가 중요하긴 한데 참고는 하시라고. 미리 매긴 거예요. 미리 백신이죠. 네. 미리 지수가 조금 이제 흔들릴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계속 나스닥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알고는 있어라.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금리를 많이 올릴까봐.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사면 돼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 얘기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곡물가, 폭등수혜주 막 얘기하면서 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기 상한가 한 게 신성홀딩스, 쌈장, 팜스토리, 저것도 먹는 거 사료, 대상홀딩스 우선주, 청정원, 그죠? 네, KCP도 사료, 대주산업 22%, 팜스코, 이지홀딩스 뭐 다 가잖아요 지금. 한탑, 저거 상한가, 고려산업, 점상, 대한제당, 밀가루, JH케미칼 저거 뭔데요? 바이오에탄올 모르셨죠? 바이오에탄올 저거 다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막 급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거나 깰 것처럼 자꾸 위협할 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언론에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혜주가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 회원들을 포트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포트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좀 팔아가지고 이쪽에서 수익 내드리려고. 맨날 부동산 정책주나 뭐 이런 정책주 얘기하다 갑자기 한 달쯤부터 전쯤부터 제가 자꾸 막 딴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이따가 종목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움직일지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저희 방 공략을 했어요. 이따 종목들 보여드릴 겁니다. 다독방이랑 라이브에서 어떤 걸 공략했는지. 일반 전문가들 중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도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자기들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이오주나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기술주나. 인플레이션 같은 테마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순서를 다 알고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이걸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바이오주도 자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주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이쪽은 순서가 더 재밌거든요. 아무튼 이제 바이오주들은 잡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잡주보다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더 폭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 지수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지금 빠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미국 금리 인상 한마디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금리 인상 전 후로 그냥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상대방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러고 있는데 괴로워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방이 막 괴롭히려고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데 괴로운 걸 보여주면 상대방이 더 괴롭혀요. 왕따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괴롭혔더니 괴로워하네? 그럼 더 괴롭혀요, 와서. 예전에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 유학 갔다 오셨는데 그 아드님이 일본 갔더니 이제 한국에가 오니까 그때 이지메라고 하죠. 네. 왕따. 이지메를 시키더래요. 와서 막 신발을 밟고 막 괴롭히듯 신발 밟고 계속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빠 나 이러는데 어떻게 해? 그래 물어봤다는 거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쉽게 하더라고요. 너도 밟아. 너도 밟아 그랬대요. 네. 걔가 밟으면 너도 밟아. 울거나 그러지 말고 그럼 더 괴롭히니까 똑같이 밟아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밟길래 같이 밟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밟다가 친구 됐다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괴롭힐 때 자꾸 괴로워하시면은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괴로운 척을 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괴로울 것도 아니니까. 아셨죠?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죠. 네,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즘에 그 이것저것 많이 오르죠. 뭐 기름값, 가스, 그죠? 네.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게 뭐예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팜유라고 있어요. 팜유. 그것도 기름인데 라면 튀기고 뭐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저가 기름인데 저가 식용기름. 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50% 이상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 옆에 말레이시아가 30% 정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팜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국민들도 그 기름을 못 구한다 그래서 민심이 이제 저기 이반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그 금지 그 곡물가 그 저기 하는 바람에 금지하는 바람에 또 막 오르고 있죠. 그죠? 밀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팜유까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정의부터 해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시니까 간략하게 써놓을게요. 그냥 글자만 써놓고 말로 설명할게요. 네, 에그플레이션. 뭐 계란값이 올라가나 그건 아니고. 네. 에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어그리컬처, 그러니까 농업 있죠, 농업이라는 단어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합성이 된 겁니다. 어그리컬처, 농업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성이에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터져요. 주기적으로 맨날 터지는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올 때가 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7년에서 한 10년 주기인 것 같아요. 외우지는 마세요. 근데 그냥 7년에서 10년 이 정도 주기로 이게 한 번씩 오거든요. 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면 2011년도에 아마 에그플레이션이 있었고 2014년 15년에 또 잠깐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크진 않았고요. 하여튼 컸던 건 2011년 그리고 이제 2004년 3년 그때도 한 번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얘기는 뭐 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넘어가고 20년 전이니까 10년 전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에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에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때는 간단해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이잖아요. 근데 농산물이 급등하기 전에 뭐가 먼저 급등하냐면 에너지 가격이 먼저 급등을 해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그플레이션이 심할 때가 언제였겠어요? 국제 유가가 2001년 여기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2001년 말 2002년 초에 바닥을 찍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숫자 3개만 찍으시면 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9.11 테러가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잖아요, 그죠? 네, 그때 9.11 테러가 터졌을 때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제 유가도 폭락을 했었죠, 그죠? 네. 여기가 얼마였을까요? 10달러 때, 17달러, 뭐 18달러 그때예요. 여기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막 이제
올라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에요 이게? 2002년도가 저점이었나? 2001년도가 저점이고 2008년이죠. 7년 뒤에 국제유가가 어디까지 가요? 146달러. 그러니까 한 8배 갔다고 해야 되나요? 네. 8배. 8배 거의 10배 가까이 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8배 정도 간 거예요. 7배, 8배. 그러면 곡물가가 뛰었겠어요? 안 뛰었겠어요? 뛰었겠죠? 그 당시에 금보다 그 당시에 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금보다 더 올라갔던 게 있어요. 옥수수. 옥수수는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들썩거려요. 들썩. 국제유가 폭등하니까 들썩. 다시 들썩. 그러다가 마지막에 2007년, 2008년에 솟구칩니다. 200달러 하던 게 나중에 800달러, 700달러, 800달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 4배 급등한 거죠.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청일 급등했죠, 그죠? 이거를 이걸로 봐요. 시작이라니까 이게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 그러시죠? 근데 잘 하셔야 되는 게 2008년도에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고점을 찍고 14년 동안 우리가 옥수수를 싸게 먹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14년 동안 옥수수를 굉장히 싸게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서울에 집값 올라간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집값을 많이 올려놨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14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네. 근데 옥수수 값은 별로 안 올랐던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다시. 네. 이 당시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언제 난리가 났었냐면 여기에요. 11년, 12년 다시 쌍봉찍으로 올라왔을 때 이때 난리였었고 이때 뭐 철광석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때 에그플레이션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테마주가 갔냐면 바로 이게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료주 조비가 갑니다. 차트를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자, 이거 잘 보이시죠? 조비가 아니라 조비 맞다. 네. 2010년대 갔다. 네. 2010년, 2011년대 갔는데 여기에 여기. 이때 이게 한 서너 배 이상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년 전이라니까요. 이게 저점이 얼마냐면 8,000원.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점은 3만원. 그러니까 한 4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어떤 식으로 급등했냐면요 미친듯이 급등했어요. 이때 확대 소리 이런 식으로 갔다니까. 에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막 날아갔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때는 주식으로 돈 벌기 쉬웠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네.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더 갔던 게 효성 OMB. 요즘에도 이제 잘 떠있죠, 그죠? 효성 OMB 이 친구도 그 당시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마치 요즘에 누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급등했었어요. 별로 안 간 것 같죠, 그죠? 얼마나 갔냐면 저점은 2,000원대, 고점은 9,000원? 9,000원대. 이것도 그러니까 3배? 네. 억지로 얘기하면 4배. 3, 4배 이상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죠. 이 당시에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에그플레이죠. 네. 자,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 더 궁금하다. 네. 7번 찍어보세요. 네. 이 당시에 급등했던 에그플레이션 테마주 더 알고 싶다. 7번 찍어보세요. 자,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없어요. 이 두 개가 다요. 아씨, 괜히 7번 찍었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네. 이 두 개가 다요. 이해가세요? 이 두 개가 다라니까요. 이게 근데 뭔 소리요? 예, 그때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있긴 있었는데 두 개가 다였다고요. 물론 이제 경농이나 이런 게 가긴 갔어요. 그때도 이제 경농이라고 아시죠? 경농이 그 당시에 원래 조비가 경농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경농의 자회사가 조비라니까요. 근데 자회사가 그렇게 막 아까 4배 막 이만큼 쭉 갔죠, 그죠? 그때 모회사 경농은 요만큼 보이세요? 보이지도 않죠? 네, 요거 같다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거래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는데 딸랑 테마주 2개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나머지는 안 갔다고 보시면 돼요. 안 갔다니까요, 그때.
근데 지금은요. 차트 보실래요? 지금은 자 다시 비료 업계부터 가볼까요? 비료부터 최근에 효성 OMB 거래를 터트리면서 난리를 치죠. 최소한 2배속 올랐고 남해화학 많이 올라왔고 그죠? 누보 네? 그죠? 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몇 개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농기계 대동 그 당시에 농기계 관련 좀 가지도 않았어요. 대동기계 대동기어 아세아텍 옛날 동양물산 TYM 그죠? 네. 비료 좀 까먹어. 대유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종묘에서 아시아 종묘 농물바이오 비료 농약 이쪽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이 종목도 가지도 않았어요. 잊지도 않았던 종목도 있지만 이게 이 당시에 상장돼 있었죠. 그 당시가 여기라니까요. 가긴 뭘 가요? 안 갔다니까요 그때. 꿈쩍도 안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2개밖에 안 갔어요. 조비하고 효성호임 정도밖에. 그 당시에 남해화학 있죠. 이거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남해화학도 2010년 11년도에 안 갔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네, 조비가 막 급등할 때 아우 난 니들은 가라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가자 그러면 난 글렀어. 너희들만 가. 뭐 그런 것처럼 남해화학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당시에는 2개밖에 안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테마주를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달러 2개밖에 아무리 뒤져봤자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농기계 안 갔다니까요. 농약 가긴 뭘 가요. 사료주는 당연히 안 갔죠. 제가 한일 사료 난리치죠. 그 당시에 갔을까요? 2010년도에 갔죠, 그죠? 가긴 뭘 가요. 하나도 안 갔지. 네. 조비가 급등할 때 2010년이었죠. 아무것도 안 갔다. 이제 이해되셨으면 다시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고, 응? 막상 조비는 가야 한 거야. 안 간다니까요 지금. 네, 딴 게 가잖아요 지금. 이해가세요? 이거를 해본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거시경제 공부를 이쪽을 좀 했거든요. 원자재 쪽 이거를. 경제학과 출신은 아닌데 네, 주식하면서 좀 배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히 알잖아요 이거를. 이따 종목 뭐 샀는지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네, 보세요. 한일사료도 이거 단톡방 추천주예요 이거. 2월달에 추천했는데 2,000원에 사놨는데 2,000원 추천했는데 좀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료주 보세요. 팜스토리 지금 막 상한가 가죠. 과거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2010년도에 잠깐 들었다. 2010년도가 여기거든요. 가긴 뭘 가요. 아예 안 갔는데. 네? KC피드 2010년이 여기에요. 나가 떨어질 때. 그때 못 갔었다고. 다 그래요 지금. 고려산업 오늘 점상 나왔죠. 가긴 뭘 가요. 안 갔었다니까. 자, 대한제당 여기에요 여기. 하나도 못 갔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에그플레이션하고 지금 에그플레이션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먹는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돈이 이쪽에 확 생긴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그런 에그플레이션이 왜 왔느냐? 이제 그때 금융위기 있죠? 네,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진짜 100년 만에 하면 망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겠죠? 유동성 정책 확 하고 막 금리 막 인하하고 사람 대출 받아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 그때도 주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됐다고요.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와서 막 살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그 한머니가 어디로 갔냐면 이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돈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주요 그 농산물 생산하는 데서 막 불나고 큰 화재 나고 막 가뭄 겹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곡물가가 뛰는데 한머니가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기를 한 거예요. 투기를. 그때 그래서 곡물가가 뛴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곡물가가 뛴 거는 뭐예요? 투기 자금이 들어와서 일시적인 악재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상이변이었던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는 이슈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한머니가 들어와서 그거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살짝 붙었는데 거기서 잘 타라 그러면서 휘발유를 버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그래서 확 올라갔는데 그때 에그플레이션은 뭐예요? 일시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나 지금 에그플레이션은 뭐예요?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발생한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이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테마주를 차트만 보고 하시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지금 에그플레이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죠. 그죠? 유동성이 똑같아요. 위기가 왔죠.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이 넘쳐났죠. 네. 그 다음에 뭐가요? 가격이 막 오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네요. 근데 보니까 장기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터져요? 물류난, 그 다음에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이제 막 그 석탄이나 이런 걸 떼서 뭐하는 이제 그런 옛날 재래식 산업들을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고 뭐 산업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또 딸리는 거예요. 물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코로나가 이제 일상 회복 단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회복 단계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별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만 있고 술도 잘 안 먹고 모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산을 좀 덜 했겠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게 한 5년, 10년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마스크 벗고 나가서 이제 노를 해요 또. 갑자기 이제 막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전쟁 터지고 거기다가 또 기상이변 계속 어디 가뭄 터지고 막 이러니까 흉년 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에그플레이션과 지금 에그플레이션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풀었고 돈도 몇 나라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풀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이 강도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테마 같으면 두세 번 얘기하고 그냥 제가 끝날 텐데 한 달 동안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클 거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했다니까요. 네. 맨날 최근에 1년 동안 대선주 얘기만 했더니 대선주 전문가라고 좀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대선주 철이라서 대선주를 한 거지.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철이니까 또 인플레이션 테마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또 열심히 해놨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정책주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얘기해놓고 있다가 회원들한테 종목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라이브 거 3개랑 이제 그 단톡방 거 3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라이브 거 3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제 샘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샘표인데 차트로 보시면 이게 올해 3월 초입니다. 3월 4일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텐데 샘표 스윙으로 나갔어요. 라이브 문자반은 스윙이거든요. 스윙이 뭐냐면 30에서 50% 이상 수익 내려고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샘표를 보시면 우크라이나발 전쟁 대두 콩이죠. 콩 가격 폭등 수혜주. 샘표는 뭐예요? 간장. 여기서 샀다니까요. 사자마자 급등했어요. 다시 눌렀다가 들었다가 누르고. 그래서 4월 달에 한 번 더 추천합니다. 4월 초에. 똑같이 대두 가격 폭등 수혜주. 없는 분 사세요. 여기는 4만원대, 여기는 5만 초반이 5만 1,000원인 것 같은데 4만원하고 5만원에 추천 나갔거든요. 수익은요 상한가 갖고 60%. 저희는 수익을 챙겼어요 오늘. 상한가 언제나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을 옮겨가려고. 왜냐면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된 거라 그랬잖아요. 간장 가지고 60% 수익 냈어요. 오늘 회원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지수 폭락했는데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처음 본다고. 샘표, 그 다음에 라이브 거예요. 그리고 사조대림 몇 개 더 있는데 라이브 거 3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언제 샀냐면 2월 말 2월 25일 날. 이거 왜 샀을까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푸틴이 쳐들어갈까 말까 하다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 사조대림 사세요. 스윙 똑같이 대두 폭등 수혜주. 그리고 단톡방에 뭘 냈냐면 한신기계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으니까 러시아 가스랑 기름을 안 쓴다고 난리를 칠 거고 그러면 이제 원전이 부각되겠죠. 사조대림이랑 이거를 같은 날, 그러니까 사조대림은 라이브 문자반에 그 다음에 단톡방에는 한신기계를 낸 거예요. 원전 테마주죠. 그러니까 사조대림은 여기서 샀는데
바닥이죠, 그죠? 저희는 뜬 거 안 산다니까요. 단톡방에서 뜬 것도 추천하는데 라이브나 문자번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바닥에 있는 거 삽니다.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갔죠. 사조 대리님 옛날 일이 뭔지 아세요? 사조 해표예요. 해표하면 뭐 떠오르세요? 해표 식용유.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종목을 우리 회원들이 막 웃는다니까. 내가 막 해표 식용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막 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어렵게 안 해요. 해표하면 뭐예요? 식용유. 식용유 하면 콩기름. 그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해바라기유가 안 나오니까 그런 콩기름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산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그래서 상한가 갈 뻔하길래 팔아버렸어요. 상한가 안 가서. 그래서 한 수익 대충 50% 전후났어요. 근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종목을 되게 재밌게 뽑는다니까요. 서저드림이죠. 네. 신고가 났어요. 이런 장에 신고가 내보셨어요? 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신고가 났다니까. 그래서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JC케미칼. 최근에 그 바이든 발언 때문에 그 에탄올 관련주 급등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실래요? 자꾸 번호 찍게 해드려서 저기 죄송한데 찍어보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창해 에탄올 막 이런 거 급등하고 그죠? 네. 뭐 한국 알콜 막 이런 거 막 급등했잖아요. 그죠? MH 에탄올 이런 거. 그죠? 바이든 바이오 에탄올. 네. 그래서 막 급등을 했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JC 케미칼이 뭐냐면 오늘 강력한 거의 점상에 견줄 만한 갭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죠. 이게 왜 급등했냐면 오늘 급등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팜유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이오에탄올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바이오에탄올. 근데 이 JC케미칼이 뭐하는 회사냐면 자, 이런 거 무방에서 절대 얘기 안 해준다고요. 우리 회원들 사는 거는. JC케미칼이 뭐하는 회사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 분류기 보이시죠?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 바이오 연료가 뭐겠어요? 바이오 에탄올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 업종이 바이오 디젤 부문에 뭐 어쩌저쩌고, 바이오 디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어쩌저쩌고. 여기도 써 있잖아. 봐봐요. 2012년 인도네시아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 산업에 진출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수혜주라고. 이게 사람들이 이 종목은 모르고 MH 에탄올, 한국 알콜, 창해 에탄올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을 웃었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이게 진짜인데. JC케미칼이 진짜인데. 네. 그래서 이걸 추천한 거예요. 어디에요? 라이브하고 문자반에. 제목은 바이오에탄올 수혜주라고 하면 가서 또 몰빵 때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유가 폭등 수혜주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에서 설명을 했지만 언제 추천했냐고요? 3월 24일 날,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바닥에서 차트로 보면 바닥이죠? 여기서 산 거예요. 매수 가격은 9,000원 초반. 상한가 갔으니까 대충 40% 전후 수익이에요. 내일 추가 급등 나오면 수익이 70% 정도 날 수 있겠죠? 네. 한 달 만에 이 정도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소 뒷걸음질 치듯이 대충 추천해가지고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딱딱 보면서 짚으면서 가잖아요. 문자반 회원들은 이런 설명 못 들으시니까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그죠? 네. 라이브에서는 이게 뭔지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근데 문자반은 방송을 안 들으시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다 써있어요. 바이오 디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회사라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MH 에탄올하고 막 이제 급등하고 난리를 칠 때 JC케미칼은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나마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끝까지 아닌 척한 거예요. 우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뭘 아니에요 이게. 대장이지. 그래서 오늘 신고가 났어요. 대량 거래도 안 터졌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수익 이만큼 났다고. 현재 40% 정도 수익 중.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더 있어요. 오늘 라이브에서 더 판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이거 말고 라이브 오늘 수익 낸 게 2개 더 있어요. 매도한 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안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톡방에도 추천을 했겠죠. 단톡방에 추천한 것 중에 한일사료나 아까 한신기부터 볼까요? 한신기계가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아까 어디겠어요? 여기라니까요. 여기서 추천했다니까요. 지금도 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에 추천한 거니까 2월 25일날 그때 나갔어. 3,700원에서 추천. 3,700원. 근데 13,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곡물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추천합니다. 3월 16일날 종목 오늘 공개 많이 하죠, 그죠? 네. 라이브 문자반에는 사조동화원을 추천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급등하고 있죠, 그죠? 뭐예요? 밀가루도 되고 사료도 되고 설탕도 하죠. 네. 여기 사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셔가지고 자꾸 급등만 하면은 자사주 매도를 하셔가지고 네.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사주 매도를 여긴 급등만 하면은 시간에서 보면 자사주 매도 500만 주씩 팔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때 급등했던 거예요. 이때 추천해요. 3월 16일 날. 그리고 카톡방에는 팜스토리 제목은 똑같죠. 국제 곡물가 급등 수혜주 두 개. 그러니까 팜스토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차트가. 자, 꽉 눌렸을 때 바닥에서 나가죠. 단기로 한 20% 올랐을걸요. 네, 올라왔는데 이거 안 팔고 저기 단톡방에 추천하면 회원들이 잘 안 팔고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지금 수익을 따져보니까 5,000원 50% 정도 수익이에요. 라이브는 사조동화원도 그때 가격 대비 따지면 수익 많이 났어요. 네. 사조동화 저희 다 팔았는데 지금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추천을 했잖아요. 팜스토리가 뭐예요? 사료주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소 뒷걸음질 치듯이 수익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계속 보면서 러시아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자꾸 추천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컵라면 보내주고 있을 때 우린 주식 샀다니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손절하고 도망갈 때 우린 주식을 산 거예요. 이거는 기회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단톡방에 나온 것 중에 요거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라이브하고 문자반에 추천을 안 해요. 이건 카톡방에만 하는데 왜냐면 문자반 쪽에 추천 나가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사갖고 종목을 망가뜨려서 우선주는 이쪽에 안 내요. 여기 단톡방에만 내는데 우선주는 이게 대상홀딩스가 김은혜씨 있죠? 네, 김은혜씨 수혜주예요. 경기도지사 나오신 분 있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대선주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상홀딩스가 뭐하는 회사예요? 청정원은 뭐하는 회사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원자 이거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주 플러스 이것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4월 14일 날. 매수 추천 가격이 13,000원 정도예요. 오늘은 2만원 상한가 왔는데 내일 또 뜨면 이제 수익 한 100%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수익 나면 돈만 생기면 자꾸 추천했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단톡방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보죠. 공평하게 3개씩만. 무림 PMP. 네, 규선열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수익이 17% 20% 미만이에요.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했거든요. 네? 절대로 저 꼭지에서 추천 안 해요. 유료단톡방 무림 PMP 원자재 폭등 수혜주. 여러분들은 지금 막 저기 팜스토리, 팜스코, KC피드 막 이런 거 급등한 거 보면서 막 사료주 산다고 난리치시죠? 저희는 사료주를 팔아요. 팔아갖고 뭐 사는 줄 아세요? 목재 샀어요. 목재. 이게 뭐냐면 목재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사료주들의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사료주가 급등을 많이 하니까 미쳐서 다 글로 날라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에 사료주 물리는 개인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사료주가 끝난 건 아닌데 고점 놀이를 신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그죠? 네, 사료주 물리는 대한민국 개미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희는 팔고 빠지잖아요 지금. 샘표 다 팔았어요. 아까 해표 식용유 사조대리는 다 팔았다니까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팔았겠어요? 개인들 단타쟁이들이 들어오거든요. 정신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린 조용한 거 좋아하거든요. 응? 나가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림 PMP는 뭐예요? 목재. 이제 목요일날 여기서 쉬는 날 딱 추천해가지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어요. 응?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걸 오늘 원래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 방 수익 난 거 얘기를 별로 안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 방은 왜 수익률 인증도 안 하냐고. 뭐하러 해요. 회원들이 알아서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른 전문가들이랑 저는 약간 방송 다르게 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들어오시라고 빨리.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저기 막 급등에 있는 거 막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뒤늦게 네? 애쓰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왜 보여드렸냐면 대충 그냥 얼렁뚱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순서를 보면서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JC케미칼이에요. 바이오 에탄올. 정확하게 알고 딱 샀잖아요. 저녁 방송에서 하는 방송이랑 낮에 하는 방송이랑 당연히 퀄리티가 틀리겠죠, 그죠? 네, 낮에 하는 방송에서는 JC케미칼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이오 디젤 관련주가 바이오 에탄올이 지금 처음 간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갔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죠. 네, 라이브 낮에 하는 방송에서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JC케미칼을 다 사놨다고요. 10년 전에도 갔었어요. 바이오 에탄올이 옥수수 값을 급등시킨 주범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또 갈 걸 알기 때문에 사놨던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때 대장이 JC케미칼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제일 예뻤어요. 회사도 좋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기름값이 더 오르면 바이오 에탄올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더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고 흉악한 장에도 회원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회원들이 저를 믿어주신 거고 저는 열심히 옛날에 이쪽을 많이 해봤으니까 열심히 종목 뽑아서 추천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수익을 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들이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고 유튜브나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서 종목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 거 얘기해드렸죠. 그때는 에그플레이션 테마주가 2개 정도밖에 없었다니까요. 뭐 다른 거 우기신다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본 전문가도 사실 없고 개인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혼자 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대신에 종목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자신 없다.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요즘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무실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 회비 좀 깎아달래요. 회비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회비를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꽤 있었나 봐요. 사무실에서 자꾸 연락 오더라고요. 회비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안 해드려요. 근데 현금으로 할 테니까 회비 좀 깎아달라고. 그런 거 없거든요 저희는. 근데 자꾸 깎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 답답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회원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 1, 2만원 뭐 몇만원 깎아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그분들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무슨 눈치요? 아 종목들이 가겠구나. 눈치를 챘는데 거기서 몇만원 깎아보겠다고 회비를 일본 말이라서 죄송한데 네. 일본 말 쓰지 맙시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막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협상. 그냥 들어와서 그냥 돈을 벌면 되는데 협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치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눈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푼돈하게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비가 싸겠습니까? 아니면 회비가 비싸겠어요? 수익 내는 게 더 비싸겠어요? 네?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네, 혼자 해봐야 되겠다. 고생을 좀 더 해보시면 됩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있죠? 들어올까 말까? 제발 좀 들어오라고 할 때 좀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빨리 사료주 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아셨죠? 네. 꼭 그러는 분도 있다니까.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는 있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몇만 원 깎아보겠다고. 몇만 원 벌려고 주식합니까? 제 말이 맞으면 9만 원만 찍어보시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깎을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시라니까요. 회비가 너무 비싸대. 회비가 왜 비싸겠어요? 종목이 좋으니까 비싸지. 저는 처음에 전문가 15년 전에 데뷔할 때부터 한 달에 66만 원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비 지금 88만 원 올린 지가 몇 년 됐거든요. 한참 됐어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도 지금 라면 값도 올라가니까 나도 지금 회비를 인상해야 될 판인데 회비를 깎아달래. 그래서 사무실에서 좋아하겠어요. 네. 맞죠, 그죠? 네. 저는 프리랜서니까 사무실에서 그런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15년 전에 처음 전문가 할 때 그때부터 비쌌어요. 한 달에 66만 원이었고 회비를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자꾸 올리기만 했지.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시간 자꾸 버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만큼 설명을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김 실장님이에요. 제가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김 실장님은 김 실장님 이쪽을 되게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 끝나면 꼭 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제 뒤에 방송하는 전문가들이 몇 명 있었지만 제가 매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네. 네. 부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맨날 가서 들으라고 하니까 둘이 부부니 부부 아니에요. 네. 저희 집사람이 훨씬 못생겼어요. 김 실장님 저기 미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 집사람은 네, 안 그렇게 생겼어요. 네. 성질도 못했어요. 김 실장님은 말씀도 되게 예쁘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지금 기회니까 밖에서 인터넷에서 떠돌지 마시고 들어가서 들으세요. 누구요? 김 실장님 방송을 들으시라니까요. 저는 남자라서 늘 얘기하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네. 남자라서 네 크게 얘기해, 크게 10년 전 얘기하고 막 큰 거 크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김 실장님은 세세히 얘기하죠. 세세히 정쟁 장기와 반사이익 수혜주, 그죠? 네.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전쟁 장기와 반사이익 수혜주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수혜주인데 인플레이션 수혜주에서 농업이랑 관련된 게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인 거예요. 김 시장님도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실 거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남자가 좋다 우리 방으로 난 왠지 여자 전문가가 끌린다. 네, 글로 가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끌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옷을 사거나 아니면 모자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사러 가잖아요. 모자 같은 거 저는 금반지랑 금목걸이 이런 거 안 해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모자 같은 거 사러 가면 좀 뭐 사는 줄 아세요? 잘 모르면 물어봐요. 저기 제 얼굴 한번 보시고 저분이 웃어요. 제 얼굴 잘 보세요. 네. 여기에 어떤 모자가 잘 어울릴까요? 물어봐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이럴 때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첫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 사요. 고민 좀 하다가 결국엔 그거 사거든요. 그거 갖고 왔을 때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신 없을 때 저분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주말에 이제 안경이 좀 부러져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그래서 안경 점원한테 그대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걸 잘 모른다. 네, 고객님. 제 얼굴 좀 보세요. 보더라고요. 뭐가 어울릴까요? 묻더라고요. 나 모르니까 하나 찍어달라고. 찍어주길래 그거 쓰고 왔어요. 전 그렇게 살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바쁜 시간에? 네. 종목을 잘 못 뽑으시겠으면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종목을 고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종목을 잘 못 뽑으시겠으면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돼요.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 찍어서 빨리 들어가세요. 인플레이션 테마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남자는 저한테 여자 전문가 원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문자반하고 라이브 종목 똑같습니다. 네. 문자반하고 라이브의 공통점은 종목이 똑같이 문자 매수 매도 사이에 나간다는 거고요. 차이는 나지 않은 방송을 듣고 못 듣고 차이입니다. 종목은 똑같습니다. 네. 문자반으로 들어오셔도 아까 이제 라이브 종목 있죠? 그대로 받아요. 유료 단톡방은 달라요. 유료 단톡방은 옛날 한 달비가 80만원짜리 방인데 지금은 라이브 1년 이상 결제하신 분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기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네. 아무튼 밤이 또 늦었네요, 그죠?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 급락할지 급등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인플레이션 수혜해주고 기회니까 빨리 잡으셔야 돼요. 우리 방 보세요. 오늘 폭락해도 수익 나잖아요, 그죠? 네. 나스닥 지수 오늘 밤에 폭락하면 내일 수익 더 날걸요? 희한한 방이에요, 그죠? 네. 나스닥 지수 폭락하라고 막 회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폭락해라, 수익 더 나게 그냥. 제시케미칼 점 나오게 이러고 있어요. 이런 방이 어딨어요, 그죠? 네.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하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예, 기선회원님 감사합니다. 기선회원님 저희 회원이신데 상한가 오늘 4개 나왔다네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방송은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또 나오니까 방송도 많이 들으세요. 네네. 방송 잘하세요. 네, 종목도 잘 뽑으시고. 네. 그 방에서 고려산업이라는 거 추천했다면서요. 아까 그 방 저기 사이트 매매일지 올라온 거 보니까 뭐 고려산업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